네, 이번엔 재고원 응용사항 및 입력 부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은 입력 화면의 설정입니다.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화면의 상단과 하단,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목 외에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넣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 가공을 해서 편집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기능이 바로 입력 화면의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원, 영업관리, 판매 입력 같은 메뉴에서 우리는 쇼핑몰 판매가 많아서 주문자명이라던가 주소가 필요해, 혹은 하단 부분에 추가적인 특이사항 메모 같은 것들을 넣는 게 필요해 라고 한다면 그런 정보들을 회사에 맞게끔 편집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입력 화면 중에 판매 입력만 바꾸면 다른 메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판매 입력 화면 변경하셨으면 다시 한번 구매로 들어오셔서 구매 입력 화면도 또다시 편집을 하는 방식으로, 즉 각각의 입력하는 화면마다 모두 다 별도로 설정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시처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판매 입력 화면을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입력하는 화면에서 뭔가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해주신다면 우측 상단에 옵션, 그 중에 입력하는 화면을 변경할 거기 때문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기본 판매 입력 혹은 신규 입력 추가라는 형식이 있을 겁니다. 저는 기본 판매 입력을 클릭해 볼 거고요. 클릭해 보면 다음과 같이 편집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화면의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 모두 다 변경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상단 부분부터 편집을 한번 해볼 건데요. 말씀드린 예시처럼 우리는 쇼핑몰 판매가 많아서 주문자명이라던가 고객 전화번호, 배송지 이런 것들을 좀 넣고 싶어 라고 한다면 항목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추가라는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클릭해 주시면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문자 형식, 장문 형식 이런 것들, 숫자 형식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추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자 형식 2개와 밑으로 조금 내려봤을 때 장문 형식이라는 걸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원래는 없었던 새로운 항목들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문자 형식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무슨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으니 역시 마우스 갖다 대고 설정, 그러면 표시되는 명칭을 뭐라고 변경할 건지를 또 편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문자명 이렇게 바꾸고 적용, 문자 형식 2도 전화번호라고 한번 바꿔볼 거고요. 장문 형식 길게 입력할 수 있는 항목에는 제가 배송지 이렇게 한번 입력하셔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윗부분, 상단 부분에서 들어가는 정보들을 여러 가지로 편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단 부분에도 여러 가지 편집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서도 역시 항목을 클릭하고 추가를 클릭하면 이런 적용, 문자형으로 입력하는 항목과 금액, 숫자 값을 입력할 수 있는 항목,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항목들을 여러 개 추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정보가 많다라고 해주신다면 회사의 설정에 맞게끔 모두 다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통 쪽에서 많이 쓰는 기능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이 단가 부분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부분이라는 항목은 기본값으로 부가세 별도 단가를 사용하는 항목인데, 보통 쇼핑몰로 판매를 하거나 혹은 매장 판매가 있거나 하시는 경우라면 이 단가는 부가세 별도 단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VAT를 포함한 단가를 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유통업에서는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단가 부분을 어떻게 편집할 거냐? 저는 이 별도 단가를 쓰는 대신 항목을 클릭하고 설정, 표시 항목에 부가세 별도로 쓰는 단가 말고 다시 한번 단가라고 검색을 해보면 단가 VAT 포함이라는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넣고 적용을 해주시면 원래는 그냥 단가를 입력하는 화면, 즉 별도 단가를 활용할 때 쓰는 항목이었다면 이제는 포함 항목을 쓰는 단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표시되는 순서대로 입력 순서를 변경하겠다라고 체크를 하신 뒤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래는 없었던 주문자명, 전화번호, 배송지, 그리고 단가, VAT 포함이라는 항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보여드릴 사항들이 더 있는데요. 이 주문자명, 즉 문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최대 입력 가능 글자 수가 200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송지 같은 부분에는 우리 좀 특이사항들이 있거나 좀 들어가야 되는 정보가 좀 많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제가 배송지는 장문 형식으로 했었었는데요. 장문 형식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글자 수는 2000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하게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구나 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단 부분에는 품목과 수량 그리고 단가 VAT 포함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넣어 놓은 거를 기억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 제가 해골 문양 티셔츠라는 걸 넣고 나서 이거 VAT 포함으로 10,000원에 팔아야지 라고 입력하려고 하면 이렇게 입력이 불가능하게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부가세 별도 단가이기 때문에 포함 단가라는 이 항목을 원래는 사용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사용할 거야 라는 설정, 즉 교재 8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는 이 사용 설정이라는 거를 활용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요 부분에서 설정을 하겠다라고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옵션, 기능 설정, 거기서 검색창에 VAT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단가 VAT라는 항목이 있는데 기본값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설정이에요. 저는 이 설정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영업관리, 즉 매출 입력할 때도 사용하고 매입 입력할 때도 사용할게요와 같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바꿔주시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판매 입력 들어와서 해골 문양 티셔츠 한 장을 팔 거야, 10,000원에 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제는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VAT 포함된 10,000원이기 때문에 이 10,000원에는 공급가액은 9,091원, 부가세 909원과 같이 합쳐서 10,000원이 되는 값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유통업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새로운 VAT 포함이라는 항목,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보를 기재해서 쓸 수 있는 문자 형식, 장문 형식 등등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저는 판매 입력만 했지만 구매 입력, 주문서, 발주서 등등 회사에서 사용하는 여러 입력 화면을 내 입맛에 맞게끔, 회사의 필요에 맞게끔 편집할 수 있게끔 되어 있구나. 그 편집하는 곳이 우측 상단에 있는 옵션의 입력 화면 설정이구나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재 이번에는 9페이지 중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화면에 대해서 편집도 한번 해봤다면 이 입력된 것들을 인쇄 출력물로 뽑아보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인쇄 출력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판매를 입력했을 때 거래 명세서 같은 게 있겠죠. 자, 저는 네오아시아라는 업체한테 이런 품목들을 각각 10개씩 3만원, 2만원, 5만원 이렇게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0만원짜리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저장을 누른 뒤에 판매 조회라는 메뉴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방금 입력한 전표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인쇄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래명세서라는 양식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거래명세서 양식을 보니까 단가 부분이 VAT 포함 단가가 아니라 별도 단가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저희 회사는요, 이 밑에 부분에다가 그 거래처로부터 수금해야 될 잔액도 표시하고 싶어요, 미수금을 표시하고 싶어요 라든가, 혹은 이 밑에 부분에 우리가 입금받아야 되는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싶어요와 같이 우리 회사에 맞게끔 거래명세서 양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력하는 화면에서는 편집을 했다면 그 편집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뽑아볼지를, 즉 출력하는 화면에서도 어떻게 볼지를 다시 한번 편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를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항상 우측 상단에 있는 옵션이라는 부분을 주목한다라고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옵션을 클릭해 보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양식을 변경하기 위해 양식 설정, 그리고 저는 새로운 양식을 하나 만들 거기 때문에 신규 양식 추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양식명에는 신규 거래명세서와 같이 양식명을 임의의 값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편집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을 보면 교재에도 나와 있다시피 탑 영역, 바디 영역, 바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교재 10페이지에 보시면 탑, 바디, 바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정보를 넣을 수 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우선 탑 영역, 가장 윗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의 정보 혹은 거래처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곳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항목을 추가해서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저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회사는요, 이렇게 탑 영역 중에 금액 밑에 그 업체로부터 받아야 되는 미수금을 표시하는 걸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수금 같은 경우는 우선 이 칸 밑으로 새로운 하나의 행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 행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행열 삽입이라는 버튼에서 아래에 행삽입이라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없었던 새로운 행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여기다가 미수금이라고 한번 해놓을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 업체의 미수금 우리가 매번 확인하고 거기다가 써줘야 되는 건가요? 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미수금이라는 항목에 자동으로부터 그 업체로부터 수금해야 되는 미수금을 표기해줘 라는 항목을 넣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항목을 어떻게 넣느냐? 우리는 마우스 우클릭, 그러면 여기 항목에다가 어떤 거를 추가할 건지를 항목 추가 버튼을 통해 넣을 수가 있는데, 추가할 수 있는 항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측 상단의 검색창으로 우리가 넣고자 하는 항목을 넣을 수는 있는데, 저는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금일 잔액, 오늘 우리가 그 업체로부터 수금해야 되는 미수금이 총 얼마인지를 표시하는 항목을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넣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볼드체, 굵게 표시하고 싶어, 혹은 글자 크기를 키우고 싶어, 이런 식으로 원하는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서식들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수금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표시를 해놓고 금일 잔액, 오늘 이 업체로부터 수금해야 될 돈이 얼마야 라는 것들을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이 상태에서 잠깐 한번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미수금 100만 원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탑 영역에서는 거래처 혹은 우리 회사의 정보라던가 잔액 같은 것들도 표시하실 수 있다. 표를 삽입하거나 서식을 변경하실 수도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바디 영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영역에는 세부 정보, 상세 내역을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부 내역이라 함은 품목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윗부분에는 거래처나 우리 회사의 정보 혹은 총 합계 금액 같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면, 품목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 정보를 넣을 때는 바디 영역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역시 옵션, 양식 설정, 신규 이렇게 들어가게 되시면 편집할 수 있는 항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기다 뭘 해볼 거냐면 우리 단가라는 부분이 기존 단가가 아니라 단가 VAT 포함으로 표시됐으면 좋겠어. 마우스 우클릭, 설정을 클릭하고 표시되는 항목이 별도 단가가 아니라 단가 VAT 포함된 걸로 보여줘 라는 것들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수량이랑 단위가 같이 포함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수량만 포기해줘 라고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수점은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소수점은 없음으로 하시거나, 혹은 표시는 하되 만약에 소수점이 없는 항목이다 라고 한다면 0값은 보이지 않게끔 하겠어 라는 것들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품목 전표를 입력할 때 적요라는 부분에 특이사항 같은 것들을 넣어놨어 라고 한다면 우측에다가 적요값을 표기할 수 있게끔 부가세 마우스 우클릭 삽입, 그 중에 적요도 같이 표시해줘. 판매 적요를 이렇게 쏙 넣어 놓으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디 영역에서는 품목 하나하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같은 것들을 넣어 놓으실 수도 있고, 새로운 항목을 넣든가 필요 없는 항목을 빼든가와 같은 세부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바텀 영역은 탑 영역과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바텀 영역도 거래처나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실 수 있는데, 보통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래 내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표시하세요. 뭐 이렇게 수량 합계, 금액 합계,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입금 계좌 같은 것들을 많이 표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한번 편집해 보겠습니다. 바텀 영역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 행 삽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행이 삽입이 됐죠. 저는 굳이 이렇게 칸을 많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두 항목을 쭉 드래그해서 우클릭 병합, 나머지 항목들도 쭉 드래그해서 병합, 표시되는 색상은 채우기는 없고, 여기다가 한번 저는 어떻게 입력할 거냐면 입금 계좌 혹은 계좌번호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계좌번호. 그리고 여기다가는 우리가 불러올 수도 있지만 어떤 계좌로 보내주세요 라는 것처럼 직접 타이핑해서 고정값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110-378-511-711 예금주 정이카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저는 볼드 체크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래 명세서 양식에서 탑 영역도 바꿔봤고, 바디 영역도 바꿔봤고, 바텀 영역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저장 버튼을 눌러보니 기존과는 다르게 이렇게 정확한 단가라던가 추가 정보를 표기할 수도 있고, 미수금을 표시하든가 밑에 우리의 계좌 정보도 표시하든가 이런 설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입력 화면뿐만 아니라 거래 명세서와 같이 출력하는 화면도 편집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기능, 양식 설정으로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교재 12페이지로 한번 가봐서 현황 출력물 양식 설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 출력물은 우리가 입력하는 화면, 그거를 출력 화면이라기보다는 데이터들을 집계해서 보는 메뉴를 현황 메뉴라고 하는데요. 자, 저는 재고원, 영업관리, 판매 현황이라는 메뉴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판매 현황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우리가 판매로 입력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모두 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출력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예시로 입력해 놓은 여러 품목과 수량, 단가, 거래처 등등 데이터들이 쭉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화면 자체도 역시 우리 회사에 맞게끔 편집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우측 상단에 있는 옵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편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역시 옵션, 양식 설정, 이번엔 신규 양식 추가라는 걸 클릭해서 신규 판매 현황 이렇게 양식명을 바꿔볼게요. 자, 양식명 입력하는 부분 밑에 양식 용도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화면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보는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가 데이터 집계해서 보는 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을 때 쓰는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인쇄용이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떤 보고 형태로 쓰고 싶을 때 이 상단에 어떤 메뉴 명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이게끔 설정하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는데, 인쇄용 양식으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상단에 명칭도 뜨고요. 우리 회사의 명칭, 기간, 그 다음에 하단에 이런 언제 조회했는지까지에 대한 데이터들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고 우리가 진짜로 입력한 판매 데이터들을 집계해서 보는 용도로, 내가 우리 회사에서만 보는 용도야 라고 한다면 굳이 신규 양식 추가를 할 때 인쇄용보다는
화면용으로 만들어 주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만들고 저장을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이 편집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영역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면이 뿌옇게 변경되면서 설정이라는 버튼이 팝업됩니다. 눌러주시면 화면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저는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전에 거래처명이 조금 긴데 이 너비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두 줄로 표시되는 게 조금 신경 쓰여서 저는 항목을 이렇게 우클릭해서 설정, 길이 값을 조금 더 픽셀을 길게 해서 적용해 보는 것도 한번 해봤고요. 역시 다시 한번 더 길게 해서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바꾸게 되면 기존보다 너비가 점점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우측에 특이사항과 같이 적용값을 좀 넣어놨어요. 그거를 이 현황 화면에서 같이 보고 싶으면 우클릭, 항목 삽입, 적용을 표시해줘 라고 넣어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특이사항이라는 명칭으로 항목을 미리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하면 역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이사항도 저는 한 150 픽셀 정도로 바꾸고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항목들을 새로 넣고 너비 조정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래처명이 이 왼쪽으로 좀 이동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그 항목을 클릭했을 때 우측 하단에 좌우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한 상태로 쭉 이동한 뒤 마우스를 떼주시면 이렇게 위치 이동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값을 딱 클릭해 주시고 저장까지 하면 이렇게 원래는 없었던 거래처명이 왼쪽으로 이동되고 너비도 조정되고 원래는 없었던 특이사항이라는 값까지 추가되어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걸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데이터 값들 쭉쭉쭉 볼 수 있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현황이라는 메뉴에서는 추가적인 기능으로 이런 UI 필터 저장 기능이라는 항목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만 쭉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는요 거래처별로 좀 정리해서 보고 싶어요, 정렬해서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거래처명을 클릭해서 정렬, 오름차순 같이 딱 클릭해 주시게 되면 네오아샤라는 업체한테 판매된 것들만 쭉 정렬돼서 보이고 다이소, 멀티북 이런 식으로 업체별로 데이터들을 집계해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품목명이라는 항목을 클릭해서 정렬한 다음 오름차순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품목별로 먼저 정리를 해서 쭉 그 합계가 얼마나 되는지 정렬과 소개 기준을 세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매번 들어올 때마다 나는 이렇게 품목별로 정렬해서 보는데 이거 설정하는 게 귀찮아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라면 이 UI 설정 방금 바꾼 거를 저장해 놓으실 수 있고요. 다음에 판매 현황 메뉴 들어와서 검색을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저장해 놨었던 서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UI 서식 같은 경우는 아이디별 설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꿔놨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우리 사용자에게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담당자별로, 사용자별로 이 보는 형태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UI 설정 기능들을 세팅해 주시면 좋겠죠. 이런 것들 설정하는 건 따로 어렵진 않고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 이런 특이사항 같은 너비를 좀 조정하고 떼주시면 자동으로 변경이 됐을 때 위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라는 것들을 바로바로 세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세팅하신 뒤 그 항목을 저장만 해 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보면은 집계 출력물 활용이라는 기능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계 출력물은 단순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값들로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추출해서 볼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는데 판매 현황이라는 메뉴로 클릭하게 되시면 기존에 조회했던 이 내역이라는 것 외에도 집계라는 항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집계는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걸어놓고 그 조건에 맞는 것들을 합쳐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집계 조건을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거래처별, 그리고 품목별 이렇게 선택한 뒤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오아시아한테는 각각의 품목이 어떻게 판매되었어? 멀티북은 총 얼마나 판매되었어와 같이 이렇게 원하는 집계 기준 같은 것들을 걸어서 데이터들을 추출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메뉴, 그게 바로 판매 현황의 집계라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집계 조건은 최대 5개까지 조합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엑셀에서 필터 걸어서 데이터들을 좀 뽑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 굳이 백업 받아서 하시기보다는 이 카운트되어 있는 현황 기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같은 것들을 뽑아보실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별도로 우리가 백업 받아서 엑셀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